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 더나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중독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중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담배, 마약 같은 중독 물질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중독 물질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죠. 중독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중독 문화란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여가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 문화는 얼핏 보면 우리가 삶을 굉장히 잘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는 총 9개의 중독 문화가 나옵니다. 갓생, 배민, 사주, 중고거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파트인 갓생과 중고거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갓생입니다. 여러분, 갓생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신을 의미하는 갓과 인생을 의미하는 생의 합성어,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하네요.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 내일부터 진짜 갓생 살 거야 라고 하며 다짐을 할 때 주문처럼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갓생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성실하고 생산적인 이미지를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성실하고 생산적인 것은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유독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는 흐름들이 생긴 걸까요? 갓생의 성실성과 생산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어른들이 말하는 노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노력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생애 주기에서 그때그때마다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애 주기마다 획득하는 이런 성취가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생애 주기대로 살아가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삶을 바라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적은 편이죠. 이런 노력에 비해 갓생은 삶의 어느 순간마다 적절히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가 책임감 있는 모습, 성실하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자기관리를 하면서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노력이 어떤 성취해낸 명사라면 요즘 시대의 갓생은 매일매일 해내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갓생을 이렇게도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생이란 어른이 되기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어른임을 증명해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관리다. 두 번째는 중고거래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어플들이 요즘 참 잘 되어 있죠. 덕분에 사람들이 택배나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옷값도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한정된 소득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옷도 중고로 많이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중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소비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는 합니다. 비용과 환경,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상품을 살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새 것을 사는 것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큰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를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똑똑한 소비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용과 환경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고거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재고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충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중고거래 앱이 우리가 새 상품을 구매하는 쇼핑 앱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 새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니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중고거래 앱은 쇼핑 앱과 상호부조 관계입니다.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일반적인 쇼핑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쇼핑 앱에서 상품을 보고 그 상품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중고거래 앱에 검색해서 그 상품을 구매합니다. 혹은 중고거래 앱에서 괜찮은 브랜드를 발견했는데 마땅한 중고 상품이 없으면 쇼핑 앱에 검색을 해서 새 상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발적인 소비를 그저 알뜰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매해 헌옷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그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5%는 모두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폐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중고거래를 마냥 긍정적인 대안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옷을 한두 번 입고 처분하는 심리를 강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자신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갓생과 중고거래 외에도 책에는 다양한 중독문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독문화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중독물질인 담배를 피워도 누구는 폐암에 걸리는데 누구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중독물질과 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중독문화에 할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새롭게 이해해보는 시각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